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명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명리학. 자, 이번 시간에는 질병보는법에서 실제 인물, 실제 사유를 놓고 그 사람의 간신비폐신, 자, 목화토금수 병, 자, 어떤 병을 알았는지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앞에서 우리가 목병은 뭐이고 화병은 뭐이고 토병은 뭐이고 금병은 뭐이고 수병은 뭐이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주를 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심화반 제24강 질병관법. 자, 질병 보는 예시입니다. 보는 법의 예시인데 먼저 그 목병인 경우, 목화토금수 중에서 먼저 목입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우인의 가변의 갑신, 갑술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얼른 봐도 목의 기운이 많지요. 목의 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사주에 목이 많으면 여기에 간 다음에 병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간담. 자, 여러분, 이렇게 많으면 간이 안 좋아도 담이 병이 오고, 담이 안 좋아도 간에 병이 온다. 이렇게 항상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구분해서 병이 오고,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목이 많으면은 간, 담, 공이 병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답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이 간, 담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예를 들어서, 왕해도 병이요, 약해도 병이라고 했죠,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이 많은 경우는 금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주든지 아니면 화가 있어가지고 이 왕신을 슬기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른 봐도 목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월에 간목의 기운으로 태어나가지고 사주, 시간, 월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목의 기운이 전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8자 중에 5글자가 목의 기운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비견입니다. 비견이 많다 보니까 연간에 있는 무토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군비쟁제한다라고 했죠. 무리의 비견이 재성을 놓고 싸운다. 자, 군비쟁제하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무토 자체는 힘이라고는 없는 그러한 경우죠. 자, 이렇게 생겼으니 이것이 목이 너무 태왕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목의 병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연령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태어나가지고 목의 병에, 목의 경락에 병이 있다. 그래, 목경에 병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엄청스레 고생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사주가. 사실은 이 사주가 지금요, 나이가 87세. 자, 24년 기준에 87세가 되는 이 범띠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사주는 을목입니다. 을목이 술월에 났는데, 을목이 술월에 나와가지고 원래 근본적으로 이 기운이 없는 데다가 자주지지에서 하나도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인충의 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연간에 임수가 이런 도우는 행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주 자체에서 토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이 신학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주 타락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죠. 자, 그래서 또 일주 자체가 여러분 이 백호살입니다. 백호살. 백호살인데 이 백호살은 반드시 행충하는 그때에 반드시 사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에서 미술이 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간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하니까 을목이 신약하니까 이것이 막바로 간담, 자 간장, 이 간병이 바로 올 수가 있는 사주 구조죠. 자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간병은 안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병으로 고생을 엄청 실히 한 그러한 사주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화병인, 자, 화로 인한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무술의 기미의 병견정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병화가 미월에 하왕절에 태어났죠, 보게 되면은. 병화가 하절에 태어나가지고 병화가 시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여러분들 전체가 이 토금, 자 토금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사주가 토금으로 되어 있는데 병화가 미월에 이 하왕절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 지금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어가지고 불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사중에. 이 술 중에도 정화가 있고, 미 중에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정화가 있다 보니까 이 급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이가 토금이 왕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흔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 화가 아주 타락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는 심장과 소장을 관장해야 되는데 이 혈액순환 관계를 뜻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목인 말이죠. 간장하고도 상당히 밀집을 해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무슨 말인지 하게 되면은 간장, 목은 여러분요. 목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인데 사주에 목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아주 결된 그런 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게 되면은 목이 사주에 없다 보니까 목병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화가 태화하든지 타약하게 되면 반드시 심장 소장에 병이 온다고 했죠, 이것이. 사주에서 화가 태화하든지 타약하게 되면 반드시 심장 소장에 병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정은 심장 소장과 관계되는 그러한 병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많아서 내가 신약했으니 그래서 이것은 화의 헛정이 될 수가 있죠. 화의 헛정, 칠정이 아니라 헛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장병이 발생한 그러한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나의 기운이 빠지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사주에서 또 보게 되면 이 수의 기운이 없습니다. 목의 기운도 없고 수의 기운도 없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기가 절대보적이죠. 그래서 심장병이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사주 자체에 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주에 토가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수의 기운을 극하게끔 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장 방광에도 동시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 무술생이면 58개띠입니다, 여러분요. 58개띠인데 그래서 아주 사주가 미월에 태어나가지고 사주가 너무 말라가지고 조후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얻은 신장 방광의 병도 없고 심장 소장에도 병을 얻는 그런 경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하병인 경우의 두 번째입니다. 예시 두 번째인데, 자, 이 사주는 여러분,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 자체가 토금수가, 자, 여기에 토, 그 다음에, 금, 신금, 유금, 수, 토금수가 상당히 이 사주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도우는, 정화인 나를 도우는 노행은 일지에 묘목이 있고 그 영간의 병화가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월간에 있는 임수의 이것이 그걸 받으면서로 나를 도울 그 기력이 이미 소진되는 그런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묘목이 나를 목생화하고 도우기는 합니다만은 묘유충으로 이 을목이 상하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 묘목도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아주 약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아주 이 수가 너무 강해가지고 수황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 기운을 사실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심장병으로 고생한 그런 사주인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몸이 아주 부종으로 고생을 많이 한 그러한 사주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병 보는 법, 그 토금병, 다음 시간에는 토와 금. 자, 이번 시간에 목화 병을 봐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토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